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성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삼천당 제약기고요. 포트번호는 000250입니다. 현재 시가 3월 19일 2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천당 제약이 오늘 조금 밀리네요. 살짝 21선 정도를 앞에 두고 좀 밀리는데 주봉은 양봉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죠. 네, 아직까지 한 30분 정도, 38분 정도 이제 거래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구간에서 조금 밀리고 있다.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근데 밀릴 땐 밀리더라도 양봉으로 밀리는 게 좋아요. 네, 양봉으로 밀리는 거. 어제는 뭐 당연히 밀릴 자리에서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여기서도 밀릴 자리는 어쨌든 결국 단기적인 어떤 매물대에 기반을 두고 뭐 예를 들자면 이 구간 있죠. 네. 이 구간을 앞두고 음봉이 발생이 되고 실제 또 그 다음 매물대 여기서도 또 음봉이 발생이 되는 시점을 보시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걔가 올라갈 때마다 저항을 받아요. 왜냐면은 사람들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또 이런 가격대들 가면 또 저항을 단기적으로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주가가 자꾸 여기 안에서 이제 음봉보다는 음봉이 발생이 된다는 건 매도세가 출회가 됐다는 거잖아요. 매도세가 출회가 됐다는 의미는 밑에서 잡은 사람들도 수익 구간이고 그 다음에 이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도 빠져나오기 위해서 판단한 뜻이거든요. 근데 그 구간을 계속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실제 사람들은 그러면 갸우뚱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는 저항을 받을 수 있고 예전 같으면은 예전에 그렇죠. 예전에 같으면은 이런 구간에서 자꾸 저항을 받고 떨어졌으니까 되돌림을 준다고 하더라도 직전 매물대에서는 저항을 받고 빠진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죠. 보시면은 하락, 되돌림, 하락, 되돌림, 하락, 그 다음에 되돌림, 하락, 되돌림, 하락, 되돌림, 하락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되돌림, 다시 한 번 더 하락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 심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맞죠. 그러니까 근데 자꾸 여기서는 양봉으로 하고 계속해서 뚫어내려고 하면은 실제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심리를 개선이 될 수가 있죠. 차트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나왔던 얘기, 주봉 마감도 한번 보게 될 것 같은데, 그 나왔던 얘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저만재 시장 같은 경우에 삼천당 제약이 또 빼놓을 수 없죠.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안구건조증 환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이라 인공눈물로 보이는 저만액 시장도 매년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하지만 최근에 작년도에 이제 정부 주도로 약값이 떨어지면서 제약사들의 어려움이 겪었다. 결국에는 삼천당 제약이 좀 피해를 봤죠. 그거에 대해서. 결국 5년 만에 국내 시장 매출이 역성장하자 제약사들의 시선이 빠르게 해외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안구건조증이나 녹내장 항염증 등 안질환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저만액, 국내 시장의 경우 16년도에는 989억 원에서 19년도에는 1742억 원, 약 거의 한 40%, 약 한 100% 정도 성장을 했죠. 그래서 매년 성장을 이어왔었는데, 그러나 지난해에는 오히려 조금 감소를 하면서 5년 만에 매출이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결국에는 정부가 저만의 약가를 인하하고 코로나로 인해 야외 활동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된다. 근데 반대로 또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약가를 인하했다는 거는 그나마 또 싸니까 더 많이 살 수도 있는 것도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장기적인 그 원가에 있어서는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환자라든지 의사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일 수 있지만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에 영업을 위축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지 않나 싶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적도 어느 정도 근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드라마틱하지도 않죠.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매출이 10% 감소했다는 거는 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건데 아무래도 제가 그 삼천전략이 준비하고 있는 아이디아나 에스페스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코로나 뭐 백신이라든지 코로나 경구용 백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도 많이 이제 개발비 부담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중동 등 신흥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전문 겨냥의 수년간 수출 기회 확보에 주력하다 올해부터 해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제약사들과 잇따라 저만액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예, 최근에 올해 말부터 수출이 시작돼 최소 1,800억 원의 연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고, 국내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 저만액 시장에 진입한 휴원스는 중동 지역 진출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네, 국내 저만액 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발빠르게 글로벌 시장을 노린 제약사들의 선견 지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시장으로 이제 돌리는 발빠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라리 국내가 안 된다고 해외로 가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요. 네, 그래서 계속 꾸준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영상에서 이제 제가 이제 제 생각을 뭐 요즘에 어떤 뉴스 오랜만에 나죠. 이런 뉴스 같은 경우에도. 예. 근데 이제 뉴스가 워낙 없다 보니까 뭐 특별히 할 얘기도 없다 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흐름에 있어서 어떤 흐름에 있어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근데 영상 보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댓글당 이순철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기식으로 저한테 이제 하면서, 저도 근데 이거를 좀 진지하게 읽거든요. 요즘에 진지하게 항상 읽고 항상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뭐 사실 트레이딩을 많이 해요. 저는 하루에도 막 3, 40거래씩 합니다. 진짜 제가 최근에 월요일 시장에서는 제가 한 9시부터 10시 반까지 거의 80거래를 했어요. 80거래를 했습니다, 진짜. 근데 80거래를 했다는 거는 제가 뭐 분할 매수 이런 게 전혀 없이 몰빵으로 100% 딱 들어가가지고 뭐 이제 손절도 빡빡 하고 이런 트레이딩을 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약간 스케일 위주로 많이 하는데, 어쨌든 말씀하시는 게 항상 일단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천단 계약도 조금 턴어라운드 하기 위해서 지수도 조금 받쳐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특별히 악재가 없는 이상은 지수가 이제 턴어라운드 여기만 좀 넘어서 준다라고 하면은, 이 빨간 선 보이시나요? 이 빨간 선 구간만 좀 벗어나 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오늘 뭐 나스닥도 하락을 하고 달러도 갑자기 또 슈팅 주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꼬리가 달렸는데, 생각보다 지금 저항 구간 다시 한 번 더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항을 뒤늦게 오후장에 좀 받았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려고 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도 그렇게 위축되었던 흐름도 조금 벗어나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뭐 완벽하게 좀 벗어나기 전까지는 벗어났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960포인트 정도 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하락 추세는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952포인트니까 3천당 어제 잘 선방을 해줬고, 이제 선방 좀 해줘야죠. 실제 선방을 좀 어느 정도 해줘야, 너무 그러니까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항상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2월부터 4개월간 저 역시도 뭐 10월 달부터 리뷰를 해가지고 꾸준히 리뷰를 하고 있고요. 저평가되고 재무도 괜찮고 외국인 프로그램이 많이 매집하는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그 종목에 투자해서 한 6개월 가져가 볼까 생각 중입니다. 조금 매집하고 있는데 움직임이 별로 없어서.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저평가되고 그 다음에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근데 저는 실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중장기로 묻어두고, 실제 제가 하루하루 트레이딩 할 때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 투자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아침 주도주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관련주인 그 원익큐브를 했어요. 저는 오늘 했는데, 근데 실력은 정말 다 똑같아요. 뭐 여기 그 이순철님께서 실력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뭐 저한테 이제 화성세월 하면서 실력이 없는 저로서는, 근데 실력은 전반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매매 기법이 있다라고 하면 승률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승률이 60% 넘어가는 전략이 세상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략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전략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승률 기대해 볼 만한 전략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100%인 승률, 뭐 80%를 넘어간 승률 그런 전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승률이 60%만 되더라도 좋은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돌파든 아니면은 뭐 어떤 패턴 트레이딩이든 아니면은 뭐 눌림목 매매든 어쨌든 그런 건 다 승률이 이 정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잘하는 사람들도. 근데 제가 실력이 없다, 이런 기법이 없어서 망하는 것보다는 기법이 뭐,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죠, 그거를. 기법이나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실력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판단력, 예, 판단력이나 아니면은, 내가 조금 손실이 났을 때는 어떤 판단에 있어서 버티는 경우도 있고, 그 손실을 빠르게 끊을 줄 아는 그런 판단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단타나 스케일을 많이 하는데 하루 종일 아침장에는요. 예, 그러면은 저도 막 손실을 볼 때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막 집에 가 뭐 지하철 타고 가거든요. 저는 예, 지하철 타고 가는데 항상 외우면서 가요. 진짜 손절 잘하자. 예, 손절을 정말 잘하자. 그러니까 손실 볼 때는 거의 수수료 손절이면은 좀 크게 손절한 거고, 한두 억과 위에서 손절하면 잘한 손절이죠. 그래도 돈을 조금이라도 벌고 이제 마감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그 외에는 다 수익이다. 그러니까 10번을 진입한다고 했을 때, 한 7번, 다섯 번에서 7번 정도는 수익이 난다라고 가정했을 때, 4번 정도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지만, 내 승률이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본절로 손절로서 마감을 한다는 거. 내가 판단한 게 틀리다라고 하면 손절을 한다.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드라마틱하게 매매를 하면은 드라마틱한 수익이 안 납니다. 예, 드라마틱한 수익이 안 나지만 항상 중요한 거는 뭐 기법이 중요한 건 또 아니고 결국에 중요한 거는 어떤 기업을 또 가장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거는 어떤 기업을 고르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장 강한 종목을 고르셔야 하는 것도 내가 만약에 단타나 아니면은 좀 단기 트레이더라고 하면 진짜 강한 종목을 고르시는 게 맞고 내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저평가되어 있고 좀 바닥권에 있고 좀 기다릴 줄 안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을 고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실력이란 거는 매매를 하다 보면 늡니다. 예. 그러니까 옳은 방법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충분히 늘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순철님 같은 경우에는 뭐 저보다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예, 진짜로 좀 그 옳은 방법으로만 투자하시는 습관만 들이면은 충분히 그 멘탈도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댓글이나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즐기면서 항상 노규봉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즐기면서 매매를 하다 보면 매매를 하시고 그다음에 옳은 습관. 예, 내가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확실히 끊어주고 내 기준에 맞는다라고 하면 끌고 가보겠다. 어떻게 해서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삼천당 제약을 종목을 계속해서 뭐 사람들이 뭐 지켜보든 안 보든 제가 리뷰를 하루에 거의 매일 하잖아요. 물론 뭐 이순철님이나 뭐 다른 분들이 다 댓글 노규봉님도 그렇으시고 다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그럼으로써 저도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이제 리뷰를 하는데 제가 삼천당 제약을 리뷰한 이유는 이 종목이 막 드라마틱한 상승률을 보여줘서 이때 제가 리뷰한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엔 여기서 리뷰를 했어요, 제가. 아무도 안 보는데, 저 혼자 리뷰를 했단 말이야, 이 구간에서. 근데, 그래도 제가 왜 이 종목을 선택을 했었냐면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주가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상승 방향으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요.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방향으로 내가,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약간 저도 뭐 하루 이틀 리뷰할 거라고 하면 이 종목을 안 골랐겠죠. 근데 그래도 꾸준히 이 종목을 같이 이제 나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내가 공부한 내용을 알려줄 뭐 같이 공감을 뭐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꾸준히 하려고 종목을 고른 거예요, 이 종목을. 예. 그러니까 이 급등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봤을 때 이 종목은 그래도 올라가는 몇 년간의 역사를 보게 되었을 때 올라가려는 힘이 강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종목 선택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장기적인 추세가 어떠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인, 제가 팁 하나를 드리게 되면은 주식은요, 상당히 단순합니다. 장기적인 추세가 상승이면 돼요. 이런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 장기적인 추세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제도 이제 셀트리온을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삼성전자 보여드릴게요. 장기적인 추세가 우상향이죠. 우상향. 자, 셀트리온. 우상향이죠. 셀트리온은 정말 재밌는 종목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트렌드도 잘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트렌드도 상당히 잘 맞는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트렌드도 상당히 잘 맞죠. 이 트렌드 안에서 몇 년 동안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차트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거래소에서 보는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런 추세가 절대 안 나오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차트에서는. 근데 이거를 이제 로그 눈금으로 바꿔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차트가 바뀌어요. 이 특징. 매년 고점을 높인다. 매년 고점을 높인다. 높일까요? 안 높일까요? 높일 거라 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을 골랐던 이유. 매년은 아니지만 꾸준히 고가를 높인다. 그게 특징이죠. 네. 저가도 높인다. 저가도 높이고 고가도 높인다라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게 바라보거든요. 주가나 아니면은 그런 투자에 있어서는. 우상향을 하고 있으면은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우상향. 몇 년 동안 비트코인이 재밌는 게 0.1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7천만 원까지 온 거잖아요. 2009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리고 거의 12년째 거래가 되고 있죠. 0.1원부터 7천만 원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천당 제약도 보시게 되면 1,000원대, 1,030원에서 95,700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내가 만약에 2009년도에 1,000원대 샀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큰 수익이 났겠죠. 네. 근데 이게 95,000원이 지금은 고점이지만 몇 년 뒤에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가 저점이 될 확률이 높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종목들 만약에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추세를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런 추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다 대부분이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종목이 흔치 않습니다. 생각보다. 찾아보시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예를 들자면은 삼진중공업을 까는 건 아닙니다. 까는 건 아닌데 이런 종목들도 있죠. 네. 97만 원에서 샀다라고 하면은 지금 3,500원이 되어 있는 주가식도 있고요. 실제 SM라이프 디자인 요즘에 이제 디즈니랑 한다. 바닥권에서 박박 횡보하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그냥 여기 횡보죠. 그냥 횡보죠. 횡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있다는 거예요. 장기 추세가. 그러니까 근데 삼천당 제약의 좀 장기 추세는 좀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찾아보면은 많아요. 찾아보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의 갈림길 가운데 같은 경우는 이 장기 추세는 절대 무시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요. 이상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오늘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 같고요. 3월달 첫날이죠. 네, 그래서 7시 4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진 오토모티브, 그리고 SJ 솔루션, 그리고 K사인 이렇게 종목이 나왔고요.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2,9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2,985원, 손절가 2,7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 손절가가 명확하게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